아킬레우스처럼 거의 그 모든 능력치를 넘어버리는 먼치킨 같은 그런 캐릭터도 아니고. 어렸을 때 책 읽었을 때도 헥토르가 제일 멋있었는데 네. 영화 보는 영화마다 헥토르가 더 멋있게 나와서.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뭐 헥토르 시신을 그 트로이 사람들이 운구해서 가는 거 뭐 이렇게 예전에 로마 사람들이 이거 받아서 죽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아빠가 와가지고? 네, 이제 너무 진짜 개 끌듯이 끌고 갔는데 이렇게 남아있다는 게 좀 말이 안 된다. 그게 너덜너덜했을 것 같아. 그게 네. 아폴론이 네. 뒤에 쫓아다니면서 네. 막아줬다. 이건 너무 심하다고. 아. 그러니까 이 얘기가 잠깐 이제 건너뛰었는데 파트로클레스의 갑옷을 전부 다 뺐고 알몸으로 파트로클레스를 거기 길바닥에 버려놔가지고 네. 적의 장수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다. 이래서 조각도 있죠. 네. 그 피렌체 세뇨리아 광장에 그쪽에 있는 그 로지 밑에 조각에서도 메넬라우스가 파트로클레스의 시신을 들고 나오는 조각이 있는데 이 메넬라우스는 아킬레우스 겁나서 챙겨갔나 보다. 네, 그래야 대신 아킬레우스가 겁나서 자기 때문에 잘 일이 터졌는데 네. 그거라도 해야죠. 그래서 메넬라우스가 헬렌의 원래 네. 남편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그때 너무 네. 괴로워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게. 네. 그래서 너무 괴로워해서 파트로클레스의 시신을 안고 슬퍼 울고 막 그랬는데 그렇죠. 이 모습은 사촌 동생을 잃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쵸. 애인을 잃은 네. 모습이지. 그래서 자기가 전쟁에 나가겠다 그랬는데 또 테티스가 그냥 가면 안 된다고. 네. 자기가- 뺏겼으니까 네. 투구랑 다. 헤파이토스를 네. 갖다가 다그쳐가지고 또 만들. 긴급히 투구하고 방패 무기를 다 헤파이토스가 만들어. 불칸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걸 다 만들어서 갖다 주니까 네. 아킬레우스가 새로운 무기를 들고 나가서 네. 정말 손쉽게 헥토르를 죽여버리죠. 이것도 루벤스 같네요. 맞습니다. 네. 루벤스입니다. 루벤스도 못 그리는 거 많다. 그래서 네. 정말 손쉽게 헥토르를 죽여버리고 네. 그 분이 안 풀려가지고 헥토르의 시신을 마차에다 묶어가지고 트로이 이건 성을 몇 약간 아르누보 바퀴를 그림인데요? 몇 바퀴를 돌게 돼요. 이거 누가 그렸어요? 옛날 거 아닌 것 요거는 같은데? 요건 장식 그리고 아르누보 장면. 안 그러면은 19세기 시대 때 있었던 그림 그쵸. 이런 데서 네, 그리스 그림 안 예 그리네. 그런데 이런 그림들 속에서 나타나듯이 이것도 또 굉장히 아킬레우스가 이건 이탈리아 그림이에요? 예 지나치게 행동을 했었던 이탈리아 거거든요. 이탈리아 느낌 나. 근데 이런 그림들 속에서 아마도 신들이 은총을 어떻게 보면은 헥토르한테 대한 뭐라 그럴까요? 이 존중으로 시신이 많이 훼손되지 않도록 막았다는 대목이 나와요. 저 그 처음 들어봤어요. 예, 그래서 갔을 때도 그 헥토르의 시신은 그다지 많이 상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이 성벽에서 보고 있던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가 네. 다른 참모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자기가 직접 아킬레우스한테 찾아가서 네. 자기 아들을 추모할 수 있도록 해달라. 또 둘이 같이 울잖아요. 네. 나중에 감동시켜서. 예, 그래서 파리스가 좀 미안해가지고, 네. 아킬레우스가 좀 아킬레우스가 미안해가지고 네. 그 시신을 넘겨주고 네. 그 시신을 받아와서 헥토르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프리아모스가 선포를 하고 네. 12일 동안 전쟁이 정지가 되고 네. 아킬레우스가 그 날을 아킬레우스가 주죠. 12일 동안은 내가 네. 아무 짓도 안 하겠다 얘기를 해서 12일 동안 장례를 치르도록 해주는데 네. 그때 사람들이 장례식에 슬픈 노래를 부르고 했었던 것이 네. 트로이 사람들을 뜻하는 그리스어가 일리온이거든요. 거기서 일리아드가 그래서 나오는구나. 일리온 사람들의 노래라는 뜻을 일리아드라는 제목을 정해주고 그렇구나. 전 안 그래도 일리아드가 왜 나왔는지 네. 나중에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네.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그때 그 프리아모스가 한 말 중에 아킬레우스 찾아가지고 제발 내가 장례식을 치르고 내 아들 눈에 동전을 넣게 해다오 하는 게 그래서 그 동전이 뭐냐면 그 로자돈 카론에 그러니까 서양에는 그 전에도 죽으면 항상 그 눈에 네. 동전 넣어주는 게 벳사공 카론 저승을 건너가기 전에 카론한테 그 노잣돈을 주는 게 있는데 동전을 그래서 저 그때 그거 네. 되게 그 구절이 생각났어요. 네. 저는 물론 다 큰 거 다 안 읽고 축약된 거 여러 네. 여러 권 읽었는데 네. 제발 내 아들 눈에 이 동전을 꽂게 해달라고. 그게 저 그런 뜻인 줄 몰랐고 네. 어렸을 때는 이 뭔 소리야 했는데 나중에니까 알겠더라고. 그쵸. 동전. 뱃삭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카론이 안 태워주니까. 네. 그러니까 내 아들이 저승에 편하게 가게 내가 도와주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헥토르를 잃고 난
트로이가 굉장히 전이상실이고 총사령관이 없는 상태에서 거의 붕괴가 되고 있을 때 이 전쟁의 사실은 원인 제공자였던 파리스가 파리스 얄미워. 예, 다른 여자를 어떻게 보면 프리아모스가 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 공주랑 결혼을 하게 아킬레우스를 청했는데 아킬레우스 속아서 가 있는 동안에 일단 절을 먼저 하고 인사를 해라 했을 때 갑옷을 보고 절을 하는 뒤에서 화살을 쏴서 그 뒤꿈치에 맞춰서 죽이는 장면을 루벤스가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파리스가 아킬레우스를 죽였으나 전황 자체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트로이도 싸울 힘이 없어졌고 아킬레우스를 잃은 그리스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 전부 다 손 놓고 있는 즈음에 파리스조차도 다음 전쟁에서 칼에 맞아 죽었고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거의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근데 갑자기 그리스가 짐을 싸들고 그냥 떠나버린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트로이 목마 사건이 돼요. 요것만 남겨놓고 다들 갔을 때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스는 이제 전쟁에 지쳐서 들어간 것 같고 우리는 이거를 전리품으로 들고 가서 그동안 10년 동안이나 우리가 여기 갇혀 있었으니까는 잔치를 하자. 그리고 끌고 들어가는데 하필이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끌고 들어가게 되느냐인데 참 신화가 아기가 딱딱 맞는 게요. 생각해 보면은 누구 한 명은 의심해야 되죠. 정상이잖아요. 이걸 뭐로 끌고 들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불태워버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카산드라가 못 갖고 오게 카산드라가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프리아모스는 그렇게 카산드라 말을 안 들어요? 처음엔 들었다. 카산드라가 저주를 받았으니까. 카산드라의 저주. 저주는 항상 맞는 말을 하는데 아무도 안 믿는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가 아니라 카산드라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심리학에. 그렇게 해서 컴플렉스가 나온 게 아니라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진짜. 카산드라 저주가 그렇기 때문에 카산드라가 얘기를 하면 항상 반대로 역효과가 나요. 카산드라의 저주도 있고 카산드라 컴플렉스도 있고. 네. 그래서 카산드라가 이 얘기를 한 데다가 가장 유명한 트로이 목마와 관련된 사건인 포세이돈의 신관이었던 라오콘이 맞아, 라오콘 그거 있잖아요. 네, 라오콘이 반대하고 와서 아들 둘이랑 이 목마는 흉한 거니까 불태워서 없애야 된다. 여기서 라오콘 나와줘야죠. 포세이돈이 자기 신관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이제 끝내려고 막판 작업을 해놓은 건데 왜 네가 와서 까부냐고. 포세이돈의 그레이트 미스테이크. 예, 그래서 뱀을 2마리를 보내서 아들들과 거기서 죽게 만들었다. 그래서 트로이 사람들이 이게 신들은 우리가 이거를 들고 와서 잔치를 하기를 바라는구나 해서 잔치를 하는 바람에 그날 오디세우스의 결사대가 그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트로이 전체를 불지르고 없애버려서 트로이가 멸망을 하게 됐다. 맞아, 라오콘 이렇게 들어가야 돼. 예, 엘그레코도 엘그레코 그림이 라오콘. 예. 저 이 그림 좋아해요. 예. 너무 그레코스러워. 네. 이게 똘레로 똘레로. 똘레로 그려놓고 정말 잘 갖다 붙였어.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이 사건 속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일리아드 안쪽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전쟁의 전황, 어디에서 누가 이제 신이 나타나서 개입을 하고 막 신비로운 일이 터지고 이런 얘기들이 많기는 한데 중요한 건 저는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때 일리아드 책에 나오는 것을 다른 사항들은 디테일이라고 제가 그냥 생략을 했고 제일 중요한 게 전쟁이 일어날 때 파리스의 심판 그리고 그리스하고 트로이 간의 무역 어떤 주도권을 다투기 위한 싸움 그거가 신화인 줄 알았더니 모든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고 또 그리스 신화의 어떤 가장 화려한 전쟁사가 있어서 신화인 줄 알았는데 슐리에만 같은 사람이 사실로 발견한 바람에 그게 역사로 취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신화의 어떤 요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씩 따져봐야 되는 사건으로 변신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나오는 그 아킬레우스의 어떤 그러니까 자기의 의욕이 과해서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거랑 하지 말아야 되는 거가 약간
그 넘어서서 어떤 건 좀 지나치고 어떤 거는 참 인간적이고 영웅이니까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라 네. 트로이 왕이었던 프리아모스의 또 그 아버지의 부모로서의 슬픔 이런 게 네. 신화인데도 네. 굉장히 인간들의 스토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 맞아요. 예, 그래서 복수도 복해. 아까 그 파리스 심판처럼 네. 인간들이 제일 많이 개입되어 있는 신화스러운 이야기라서 그리스가 앞으로 가야 되는 길의 단초가 여기에서 보여지지 않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리아드에 나오는 사건들은 워낙에 서양 유럽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거의 모든 문화에 다 이제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는 반드시 알고 계시죠. 뭐 당연히 트로이 목마 뭐 거기에 나오는 아킬레우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요. 그 지금 말씀드린 순서를 큰 맥락으로 해서 갖고 계신다면은 일리아드를 훨씬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트로이가 그 멸망을 하고 트로이가 졌지만 그 아마게돈도 아가멤논 제가 맨날 그 사람 이름 모르네요. 예. 아가멤논도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 여기서 이제 카산드라를 데리고 가죠. 전리품으로 네. 데리고 가서 그 자기 부인을 만나는데 그 부인은 남편이 오기 전에 이미 정부가 있고 정부랑 합쳐서 자기 남편이 도착하면 죽이죠. 정부랑 합쳐서 그 자기 딸 이피게니아를 죽였다고 뭐 목욕할 때 영화에서는 저는 이거는 책에서 안 보고 영화에서 본 장면인데 영화에서는 목욕하는 때 죽여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딸 죽였다고 죽이는데 또 그게서 끝나지 않고 둘째 딸이 걔가 크리타임 네스트라인가? 엘렉트라. 아니 그 부인이 부인이 크리타임 네스트라가 그 정부랑 그러는데 그 장면을 또 그거를 딸 엘렉트라 그다음에 오리스테우스인가? 오리스테우스인가 그죠 아들을. 그런데 그 딸이 그 유명한 우리가 그 컴플렉스 중에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엄마를 라이벌로 사는 우리가 저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아빠를 라이벌로 삼는 거고 엘렉트라 컴플렉스 이거 대학교 1학년 때 심리학 시험에서 봐가지고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엄마를 라이벌로 삼는 딸의 심리 그게 또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오리스테우스인가? 그 사람은 이 사람은 또 되게 유명한 게 그 분노 자기가 복수를 아빠를 죽인 건 그리스에서는 아빠를 죽인 사람은 꼭 자기가 죽여야 된대요. 그래서 결국 또 엄마를 죽여야 되는 입장에 있어가지고 그게 비극인데 이게 그리스의 비극 중에 그러니까 그리스의 연극에서 트레저디에서 좀 즐거운 거는 디오니소스에 관계되는 거고 슬픈 거는 전부 오리스테우스 이렇게 관계돼가지고 지금도 연극이 계속 흘러나오는데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아마 다음 시간을 저희들이 일리아드 다음에 오디세이를 해야 되는데 오디세이 사이에서 그리스의 비극의 첫 번째 부분을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건데 어떻게 다 끝내나 했는데 다 왔어요, 그렇죠? 또 마지막. 그 트로이 전쟁 끝날 때 이제 마지막에 이것도 영화마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영화 보기 전에 이 얘기를 꼭 해요. 마지막 이 장면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보세요 하는 장면이 뭐냐면 전쟁이 끝나고 페리스도 이제 지가 죽으려고 하고 죽기 전에 그 우리나라 같은 옥새나 뭐 서류 같은 거를 아이네이아스가 자기 아버지가 다리가 저려요, 그렇죠? 그걸 업고 막 도망가는데 자네 이름이 뭐야 하고 주는 게 그걸 넘겨줘요. 그게 뭐냐면 로마사에서 로마의 신인 아이네이아스가 일리아드의 그 정통을 이어받는다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영화에는 나오는데 사람들이 유심히 안 보는데 그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면 재밌죠. 베르질리우스가 그걸 또 근거로 해서 로마사를 다시 역사 조작을 하니까. 그 부분도 아마 저희들이 아이네스 얘기도 나중에는 좀 하겠네요. 로마사도 두 가지가 있는데 내려오는 전설과 같은 로마사가 있고 로뮬러스하고 레뮤스의 그런 전설이 있고 또 이거는 구전되어 오는 로마사고 그 나중에 기록으로 돼 있는 로마사는 그쵸. 아우스 시저리 그 베르질리우스를 시켜가지고 그 우리나라 용비어천가처럼 그 저기를 만들게 하는데 베르질리우스가 쓰는 역사에는 아이네이아스가 자기 아버지 그 다리를 저는 아버지를 업고 오면서 이렇게 전쟁사가 이렇게 되는
그 부분이 나오니까 일리아드는 정말로 네, 중요한 네. 저희들이 저도 이제 끝. 예, 오늘 여러분들이랑 일리아드 이야기를 조금 이제 어떤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앞으로도 언젠가는 항상 이게 만나게 되는 이제 이야기이실 텐데 아무쪼록 그 순서와 작품들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좋은 기회가 되기를 저희들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들은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흥미롭게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톡톡 인문학의 톡톡 인문학 시간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히 계세요.